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저당권하고 근저당권이 있는데, 저당권은 변동이 없는 채무를 담보하는 그 담보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은 채무가 변제가 되면은 말소등기 없이도 저당권이 소멸되거든요. 채무가 변제가 되면. 근데 근저당권은 이게 증감 변동하는 것에 대해서 그 채무를 담보하는 거기 때문에 채무가 일시적으로 제로가 된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은 유효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이제 근저당권은 등기부 등본을 보면 갑구하고 을구가 있거든요. 근데 갑구는 소유권의 변동에 관한 거고,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근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등기 사항에 대해서 이제 소상히 알 수 있는 건데, 근저당권은 기본적으로 설정자가 있습니다. 설정자는 담보물의 소유자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3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 소유자일 경우는 보통 채무자이거든요. 그래서 제3자인 경우는 이거를 물상보증인이라고 합니다. 채무는 없는데 담보물만 제공하는 경우. 채무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채무가 없다. 그리고 이제 근저당권자는, 이거는 채권자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채권 최고액은 등기부 등본상 채권 최고액을 정하는데, 이게 채권 최고액은 실제 채무보다는 통상 120%, 130% 높게 잡습니다. 왜냐하면 이자까지 이 담보물에서 보전을 받기 위해서 채권 최고액까지만 우선 변제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채무액이 실제로 채권액을 초과할 수 있죠. 초과하는 부분은 이 담보물에서 우선 변제 받지 못합니다. 채권 최고액하고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 드물겠지만 보통은 채권 최고액보다 실질 채무가 낮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낮은 범위만큼 우선 변제권이 있고, 근저당권자는 경매 신청권에다가 우선 변제권, 이런 것들이 다 인정이 됩니다. 근데 실무상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청구 내지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 경매를 중지시키기 위해서 근저당권 말소 등기 청구 플러스 이제 강제 집행 임시로 정지시키는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을 보통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청구를 하는 사람은 이제 원고가 되겠죠. 주로 뭐 채무자가 될 거면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이 되겠죠. 물상보증인. 아니,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뭘 입증해야 되냐면, 일단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있었다. 그리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완료했다. 그리고 근저당권은 뭐예요? 증감 변동하는 채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근저당권이 1억이면 1억, 채권 최고에는 1억 2천 되어 있다 하더라도 1억 9천만 원 확정됐다 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이 확정됐다, 채무가 확정됐다 하면 그것이 변제됐다, 소멸됐다, 소멸시효가 완성했다, 아니면 채권자가 포기하기로 했다, 안 갚아도 된다 했다, 여러 가지 근저당권의 그 피담보 채무의 소멸 사실을 원고가 일단은 소장에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근데 피고는 그걸 받고 웃기지 마라, 채무가 아직 남아있다, 내지는 내가 언제 포기했냐, 언제 면제했냐, 그리고 그래 채무가 면제됐지만 이 등기를 한 번 더 네가 나한테 돈 빌려고 할 때 다시 쓰기로 하지 않냐, 등기 유용의 합의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피고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억울한 건 뭐 소유자나 채무자나 돈 빌려 써서, 금융기관이 됐든 지인한테 됐든 돈 빌려 써서 자기 나름대로 소용대로 자금을 집행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용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제3자, 물건의 소유자인데 채무는 없는 이 물상보증인은 채무가 없이 담보물만 제공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를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담보 이제 채권 최고액이 실제 채무가 1억 2천이 된다 하더라도 채권 최고액이 1억이라 하면 1억 2천만 원을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1억만큼만 변제하면 자기 담보물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채무가 없기 때문에 1억 2천 채무는 본래 주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 사람이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물상보증인은 물건상 책임을 지는 걸 뿐이니까 채무 없이 이 채권 최고액을 한도로 해서 변제를 하면 자기 물건 지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주된 채무자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는 이 근저당권이나 물권 담보권은 일부라도 변제가 안 되면은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선 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나는 다 갚았는데 하지만 먼저 이자부터 이렇게 충당이 되거든요.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나는 다 갚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자가 많이 밀려 있었으면 이자부터 충당되고 원금은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소송에서 정산을 해봐야 되는 문제지만 그런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소송에서 패소할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담보권이라고 하는 건 일부 잔존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전체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 청구가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고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원고가 주장해야 될 4가지 사항을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피고는 또 반대로 항변 사유를 주장하면서 하는 건데 경매가 진행 중일 때는 근저당권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하는 증빙과 함께 이제 경매 절차 중지 신청을 하는 게 보통 실무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경매 중지만을 위해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는 소송을 하는 거는 사실상 비용이나 여러 가지로 낭비고 실질적으로 보통 이런 문제들은 장기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피담보 채무가 소멸시효에 걸린다든지 또는 갚았는데 정산 문제가 조금 부정확한 경우 이런 것들이 다툼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생각하셔가지고 소송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